그러면 어디 15건으로 해? 예. 네? 페이지 할 수요? 250, 265페이지, 250. 265, 영역상자. 와, 글씨가 잘 보이네. 잘 보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 광화문도 현판도 원래는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뭐 못 고치고 있어요. 현판도 그 몇 번씩 다시 했는데도 그러네. 광화문은 좀 그렇게 좀 하얀 바탕이 검정 글씨고, 도나무는 검정 바탕이 하얀 글씨.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나무니 이게 검은 게다가 하얀 글씨 맞아요. 예. 도나무. 또 다른 궁들도 다 그래 해놨는데 광화문만 저렇게 바꿔버린 게요. 검은 바탕에 하얀색이라는 것도 이것도 이치가 있는 거거든요. 암흑에서 빛 밝은 거. 빛이 되어 나오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암흑에서 나죠. 저기 허공에서 빛이. 그렇죠. 무변 허공에서 나오잖아요. 예. 허공에서 빛이 나. 무변 허공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예. 예, 예. 예. 거기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거. 근데 그 이제 개벽이 됐을 때는 이제 까맣게 된 것이 이제 하얗게 되어버리니까 새벽이 같이 반반이 돼버려요. 예, 예. 근데 그걸 쓸 수 있는 그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광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헷갈려요. 그래 굳이 한다 그러면 이 검은 바탕에다가 하얀 걸 칠해주는 게 맞는 거지. 이 광명의 암흑의 하늘이 광명의 하늘로 돼가지고 빛이 이 세상에 되어 나왔다. 그 광화문이지. 예. 여기 도나문 한번 지나갈 길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읽을 때도 아주 눈에 필요도 없고 말이요.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걸 사서 몇 사람을 갖다 줬는데 전부 이게 발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뭐 읽지 않으니까 틀어진 일도 없겠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예. 맞아요. 읽어야 터지는데. 근데 이 이치를 알고 하면은 이제 모든 걸 그림을 본다든가 뭐 집 모양을 본다든가 뭘 봐도요. 그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죠. 이게 아주 고상한 건가 너절한 건가도 알게 되고. 자, 봄 42 영육상전. 영육상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과 정신이 다 완전하다. 하나로. 영적으로도 완전하지만은 육적으로도 완전해야 된다. 영성.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완전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하려면은 땅과 하늘 관계 서로 상통이 돼야 된다. 소통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도 닦는 거죠. 그게 도통했다 하는 소리가 이거죠. 그 도통이라는 한마디로 하면 뭐냐? 현상과 본질이 현상에서 본질로, 본질에서 현상으로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이 돼야 그게 도통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라봄이란 건 뭡니까? 천지시간에 사람이 이제 또 있어가지고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현상이 보여. 현상. 현상이 보이죠? 예. 현상도 하늘도 이제 하늘의 한 조각만 보이는 거지. 예? 구름이 낀 하늘은 말, 비 오는 하늘, 어두운 하늘, 밝은 하늘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 돌아보면 하면 뭐가 보여요? 본질. 본질의 하늘이 보이죠? 본질의 하늘을 갖다 이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병암일색. 부변허공이라고 하죠. 부변허공. 이것이 말이 서슬 탁구 치듯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예. 이 뭘까 이게 생각해가지고 하면 기분 나빠 안 돼요. 탁척 나와야 돼요. 탁구 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이란 본질로서 육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게 된 바탕이자 근본인 바, 본질이란 바탕인 허공, 진공인 동시에 근본으로서의 본태양인 에너지이고, 물질이란 무형한 본질이 모양과 색깔과 파장으로서 나타난 현상이므로 본질이 현상이고 영성이 물성이고 영감이 육감으로 정신과 육체 양극단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 생판 다르지만은 원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다 하나인 거라 이게. 또 그 전에 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전에 음량 자체에서도 음량이 또 하나거든요. 우리 지구에 나오면은 여자와 남자로 갈리가 나오지만은 거기서는 그 뭐 하나가 돼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게 하늘이 뭡니까? 양 중에 뭡니까? 양음이 음입니다. 음이죠. 가운데 양이 가득 차 있지. 예. 양이랑 뭘로 가득 차?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무결해. 뭐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는 거라. 그 자체로서 완전해야 그냥. 그 음양합일로 된 거야. 음양합일이고 명암일색이라. 하나로 원래 돼 있는데 이어 넣으면서 둘로 벌어져 버린 거라. 그래서 천지가 이제 구별이 되고, 그 우리 느낌에서는 하늘은 위에 있는 것 같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실 존재로 보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거지. 예.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근데 우리 느낌상으로는 하늘에 저 위에 있다고 이렇게 딱 보이네. 그러니까 영을 만들어가지고 영이 등천하는 거 이런 걸로도 말을 해주고. 그리고 영이 이제 전설의 고향이 된 거죠. 영이란 동물도 없잖아 사실은. 없는데 있는 놈 이상으로도 펄떡거리고 살지. 전설의 고향 주인공이죠. 그게 주인공이지. 본질이 현상이고 영성이 물성이고 서로 반대되는 게 하나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반대말 배우기야 이게. 여기서는 반대말이 본질이 현상이고 본질이 반대말 현상, 영성의 반대말 물성, 영감의 반대말 육감, 정신의 반대말 육체. 그걸 갖다가 양극대라 하죠. 반대말을 갖다가 양극대라 하는 게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요. 양극단이 둘이 아닌 하나다. 그럴 수밖에 뿐이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놈이니까 그거지 뭐 그거지. 그러므로 영과 육 둘이 하나로 영과 육을 합하여 온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이라 안 하고 뭐라게 건전한 정신의 건강한 육체 이런 말이 슬로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이잖아. 출처를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예. 지금 아니면 이 알 데가 없어. 이 원전 출처가 어딘가 말이야. 체육 시간에 많이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체육에서는 뭐 1등을 하고 뭐 올림픽 선수가 되고 뭐 이런 스타 이 플레이어를 연상하기 때문에 예. 자기의 건강하고는 좀 달라. 예.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 많이 들어봤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대입이 되지만은 그냥 체육으로서 뭐 건장하게 되면 뭐 막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훌륭하고 힘세고, 이런 쪽으로 힘세고.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게 도마에서 나온 말이네. 예? 이거 잠깐 뭐 다른 데서 나온 것인데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한도령 뭐 한국 웰리스 학표지. 이게 로마 제정기에 누벨리리스가 자신의 풍자시 시편에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경고를 사용하여 로마인들이 신체의 강건함만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단련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다. 이처럼 현실에서는 사람들은 외면적 가치에 해당하는 젊은 모습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딴 거 다음 보자. 그래 친다면 그 로마에서 나온 말이냐? 예. 진리를 따질 때 뭐 우리 거고 남의 거 따질 거 없지 뭐. 그렇지. 예. 저도 그 유베날레시스라는 사람 이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말했다고. 이 얘기를 그 사람이 했다는 얘기는. 연수로 말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몇 세기에 한 말이야. 로마 시대 같으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2000년이 됐을까 이거? 이 출생 사망 표시가 50 물음표에서 130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요. 고대 로마라고 연도 표시인 것 같은데. AD 50년은 이거? 에이드에서 네, 제가 비시나 다시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고사성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의 유래. 고사성어라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의 일이에요. 그 무렵 로마 시민들은 날마다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결투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결투는 실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경기였어요. 로마 시민들은 잔인한 경기보다 운동으로 다져진 멋진 검투사들의 몸에 더 열광했어요. 저 검투사 너무 멋지다. 나도 몸짱이 돼야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팔과 배 근육을 키워 서로 누가 더 멋진가 자랑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졌어요.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를 위해 책을 읽는 것보다 몸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만 정신을 쏟은 것이지요. 바른말 잘 하기로 유명했던 시인 유베날리스는 로마 젊은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꼴불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에 다음과 같은 말을 넣었지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까지 깃든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영국의 사상가였던 존 로크는 후에 유베날리스의 말을 빌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주장했어요. 아이고, 이게 나온 그 시기가 또 아리스토텔리스, 플라톤 그 시기에 그 철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막 그랬나 봐요. 오래된 얘기다. 네, 오래된 2000년 네. 전 얘기야. 그게 안 죽고 계속 살아나왔네. 에이드 명쾌하게 50년이라고? 설기 50년이구나. 예. 에이드 50년이니까. 2000년. 2000년. 2000년 딱 2000년. 오래된 얘기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어 초록 해가지고 로마 제정기에 유벨날리스가 자신의 풍자시 시편에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경고를 사용하여 로마인들이 신체의 건강함만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단련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고 한 말이다. 이처럼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외면적 가치에 해당하는 젊은 모습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외모지상주의에 의해 신체를 닥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신체 건강에만 관심을 두고 외형의 신체 만들기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노력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외에 노력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함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차지하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신체 활동과 정신 한항의 깊은 연관성은 초기 서구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체와 영혼에 대한 사상을 고찰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플라톤은 철학 중심인 이데아론적 측면에서는 신체와 정신이 완전하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각각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훌륭한 교육이란 정신과 신체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육체와 영혼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체에 있어서도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신체가 있어서 영혼이 있으며 영혼이 있어서 신체가 존립한다는 신체를 중요시한 철학자이다. 따라서 신체와 영혼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인간 형성을 위해 신체가 정신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리고 건강한 신체가 돼야 건전한 정신이 된다.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말하자면 하나의 양극단이지. 정신이란 건 안 보이는 세계고 이건 보이는 세계고 이건 바깥이라 가면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정신은 영육이 쌍전한다. 그 말을 딱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딱. 우리 이제 수행법도 그렇잖아요. 낭독 수행이라는 것은 정신의 길이지. 걷기 따라보면 육체의 길이지. 육신. 100세 넘어 가지고도 뻘뻘 걸어 다니게 되지. 100세까지는 가지고 누가 지내면 그거 뭐 일찍 죽기보다 못한 거지. 독서는 건강한 걸로 가는 길이지. 건강한 정신이 없어. 건강한 신체가 걷기더라고요. 딱 그 일맥상통이 되는. 뭐 평행봉을 하고 평행봉의 반대말이 있지. 비슷한 말. 철봉 땡기고 할 필요가 없어. 걸으면 땡기면 100세 넘어가지고 걸어도 땡기면 장땡이지 뭘 그래. 잘 걷는 게 가장 걷는 게 건강에 제일 최고예요. 걷는 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한 바퀴씩 도니까는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절뚝절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이만하면 아이고 이래 죽지 뭐 이러면 그냥 죽게 되고 지금 말이 매일 그거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 하면 그렇게 되고 그런 거지. 우리 모두가 다 학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굳어 놓는 대로 되는 거지. 된다는 것이 되지. 확실하지. 제가 이제 제 몸뚱이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는데 지금 그게 하나씩 다 드러나. 그러니까 지금 저 스포츠 센터에 가면은 뭐 온갖 그 기계가 많은데 그거 전부 다 하면은 못 써. 시간만 소비되고 말이 안 돼. 다리만 하나만 하면 그럼 돼야 뭐. 그 팔아먹기 위해서 기계들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하기 위해서 자꾸 온갖 그 별걸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한 거잖아. 이제 요가도 말이야. 그것도 요가도 그 하기 위해서 온갖 그 동작을 뭐든지 다 해야. 필요 없는 동작이 많아. 그 필요 있는 동작은 걷는 동작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잖아요. 걷고 책 읽고 이거 얼마나 건전해요. 이렇게 문화를 이제 바꾸자 이거지. 진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냥 나갑시다. 그게 참 좋은 때네.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다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뭐 전부 다 나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래 내려온 속담이나 격언을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지. 그렇게 알았는데 알았네. 로마 시대 때. 야, 진짜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들었던 그 시대의 그 지성들이 한 말이구나. 그때 건축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계도 없는데도 그렇게 잘들 짓고. 그러므로 영과 육 둘이 하나로 영과 육을 합하여 온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 안에 육이 있고 육 안에 영이 있어. 영역이 쌍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현상을 보는 동시에 안으로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을 보아 영과 육을 하나로 통하게 하여야 그 쌍방향이지. 네. 안에서 밖으로도 밖에서 안으로. 그 안에서 밖으로는 뭡니까? 사람의 말하면은 바라봄이지. 네. 그다음 밖에서 안으로는 돌아보는 거. 돌아보면 이게 이제 바라보면 안 가르쳐도 다 한대. 개나 고양이나 다 하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아무도 못 하는 기라.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도 좀 격이 좀 있는 사람이라 좀 격이 있어야 그거 하지. 안 그러면 안 할라 그래야. 안 하는 사람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생각으로 밖으로 팔려서 그렇죠. 밖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새 생명력에 쫓아보다 보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좀 더 아주 그 본질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왜 한사코 돌아오면 하락하면 안 하라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기요? 하고 이렇게만 따져요. 알라고 그래. 돌아보면 어떤 거 하려고 그러진 않고 알라고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감각으로 하는. 생각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네, 생각으로만 알고 치우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생각으로 알고 이게 됐다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래 오바 이제 안 해버려 안 해버려. 자기 몸에 적용을 시켜갖고 자기가 자기 몸에 왜 그렇게 그런 수작을 할까? 그 내고가 이 뒤지기 싫어. 소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소화가 정권을 안 나오려 그지? 네, 에고가 네. 안 올라고. 돌아보면 정권이 놓을 수밖에. 이 정치란 게 이 하나의 정치인데 이미 정권을 잡고 있거든. 자네가 네. 지가 주인인데 말이야. 네. 뺏기잖아요. 권력을 안 뺏기려고 한사코 끝까지 반응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세상 일이나 옛날 일이나 이 저 지상의 일이나 천상의 일이나 똑같은 거지. 그러네요. 우리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정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알았다고 딱 안 해버려. 예, 예. 알았으니 끝났다 안 한다. 예, 예, 예. 돌아보면 안 해. 돌아보면 하면 왜 정권 내놔야 되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돼야. 생각으로만 하죠. 알았다고. 그 알았다 하는 건 자기 정권이 그대로 존속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현상을 보는 동시에 안으로 자기 안에 있는 본질을 보아 영과 육을 하나로 통하게 하여야 부족함이 없는 현상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으로 돌리고 부족함이 있는 현상을 부족함이 있는 현상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으로 돌리고 막히고 답답할 때에 탁 트여 시원하게 만들고 날카로워 날이 서고 가기 싫을 때 둥글게 만들어 업만 구족하고 원흉무예한 둥근 사람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공부 돌아가는 거는 어디로 돌아가? 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저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 그게 이제 왼쪽으로 걸어가요. 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은 앞으로 시간이 전진하는데 시간이 없는 자리로 가려고 하면 시간이 반대로 가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아 그래요. 봄 43 명중암 암중명 명암일색인 정신 정신이란 육체의 안에 깃든 내면의 하늘과 육체의 밖에 있는 외면의 하늘을 합한 광대무량한 하나의 허공을 명과 암이 공유하여 균형과 조화가 있는 명암일색인 영성을 지닌 영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영체, 정신이 나타난 현상이 물질이요 육체이며 본질, 영체, 정신은 물질, 육체, 심신의 바탕이요 근본입니다. 여기서 바탕은 무한 허공이요 근본은 본태양으로서 빛과 에너지를 말합니다. 정신은 명암일색인지라 낮에는 명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명중암으로 중심을 잡아야 본질인 명암일색이 되는 바 밝은 대낮에 명암일색의 상태란 머릿속이 밝은 가운데 어두우며 아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모르는 것 같은 상태이어서 중심이 잡힌 상태이고 움직이면서도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 말하면서 자기 말소리를 동시에 듣는지라
말하여도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경지가 되어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잠자는 밤에는 어두운 쪽으로 치중하여 명암의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꿈에 시달려 괴로움으로 어두운 가운데 밝음이 있어야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시간의 간극이 없어져 육체를 지니고 사는 현상세계에 살면서도 본질의 상태인 명암일색과 같아 푹 자는 숙면의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숙면의 밤이라는 건 뭔 말이요? 꿈이 없는 세계지. 봄 44. 닫고 통하고 증하는 세 가지 길. 봄 44. 닫고 통하고 증하는 세 가지 길. 닦는 것은 밖으로만 향하는 생각의 속성을 벗어나 생각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사유와 사색의 힘으로 길을 뚫고 닦아 본질의 하늘에 닿은 다음 통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늘과 즉시 즉각 통하여 한 생각을 넘지 않고 바라봄 가운데 돌아봄하는 주객일체인 봄으로 몸의 지성으로 육감으로 영감으로 즉각 통하고 증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증득할 수 있어야 현상계에 살면서 떠나온 본질과 지금 여기에서 통하여 증하면 도가 있는 삶으로 거듭난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유와 사색으로 길 도를 닦아 무한한 본질의 하늘을 보고 표현할 때에는 그 본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여야 자기의 깨달은 경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해오를 시킬 수 있어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각의 언어로 본질의 언어를 표현하면 본질의 하늘을 감사합니다. 감각의 언어로 본질의 하늘을 표현하면 광대무량한 무한의 하늘이 암흑으로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차 암과 명이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암중명, 명중암으로 명과 암이 하나인 명암일색의 하늘로서 암과 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원만구적하고 원흉무회하여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사유와 사색에는 시간이 걸리는지라 길을 닦아 길을 낼 때만 쓰고 하늘을 열고 도달한 후에 통합으로 하늘을 열고 도달한 후에 통함으로 증할 때에는 사유와 사색은 필요 없고 육감, 영감으로 바로 증함으로 마음의 생각과 몸의 감각의 기능이 천지 형격으로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본이와 몸본이 생각과 봄의 차원이 형격하게 다르고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는 길이 도임이 명약관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하고 변하는 무상한 이 세상에서 부동하고 불변한 경지가 되어 도가 있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함이 광대무량하여 안락하고 평화로워 안심인명합니다. 봄 45. 어째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지가 가능한가? 생각으로 이 문제를 대하면 통하지 못하고 꽉 막히고 맙니다. 도저히 생각으로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 돌아보아 머리에 한 생각도 없어 텅 비어지면 내면의 하늘을 연 것으로 광대무량한 본질의 하늘은 내면의 하늘과 외면의 하늘과의 사이에 경계선이 없고 벽이 없어 하나로 탁 트여 있으므로 무한소와 무한대를 아우르는 무한의 하늘이기에
내면의 하늘을 열면 무한한 정신이라는 보따리에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다 담기어 모든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자기 몸을 구성하는 오장육부와 같은데 어느 누가 자기 오장육부를 미워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논리로 본질이라고 하는 내면의 하늘, 몸 가운데 들어차 있는 작은 진공의 하늘과 몸 밖에 있는 큰 진공의 하늘이 합하여 하나의 하늘, 우주의 하늘, 본질의 하늘이 우주 정신, 나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자와 보이는 자, 주객이 따로가 아닌 주객일체로 하나님이요 절대자인지라 상대가 없어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 그대로 나왔네. 아까 추성훈 씨가 온 거를 네. 봤을 때. 봄 46. 태초의 하늘, 절대의 하늘, 가는 길 닫고 뚫기. 현상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상대성의 세계에서 절대성의 세계로, 이원성의 세계에서 이론성의 세계로, 마음본이 생각 위주의 삶에서 몸본이 몸의 지성인 감각 위주의 삶으로, 둘 이에서 하나 일이며 제로인 광대 무량한 세계로, 부동하고 불변한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고 닦아 예토와 정토를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것이 도를 닦음입니다. 도를 닦는 것은 외부 지향적인 생각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내부 지향적인 생각인 사유와 사색으로 주객으로 벌어진 이원성을 주객 일체인 이론성을 찾아 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객으로 벌어졌다는 것은 바라보는 나와 바라보이는 나무로 분열되어 있음이니 둘을 하나로 만들려면 바라보는 나가 사라져야 하는데 바라보는 파는 파. 예, 감사합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려면 바라보는 나가 사라져야 하는 바, 바라보는 주관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자문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보는 나가 사라지려면 바라봄과 동시에 바라보는 나를 돌아봄 하는 순간, 바라봄 하는 순간, 바라보는 나 주관이 사라짐과 동시에 바라보이는 객관도 사라져 주객이 일체가 되어 주관과 객관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아 주객 일체가 됩니다. 주객 일체가 둘로 벌어져 보이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자기 몸을 외부와 경계선을 긋고 분리한 까닭에 보이는 허상입니다. 허공, 진공은 육체의 밖에도 있고 육체의 안에도 있으므로 허공인 정신, 본질과 현상으로서의 물질인 육체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하나란 뜻은 정신의 보따리가 무한하게 넓고 커서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내 안에 들어오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에 사람이 드디어 하늘이 된 것입니다. 주객 일체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면 이원성, 상대성이 이론성, 절대성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시끄럽고 요란하고 흔들리던 것이 고요하고 부동해지고 막히어 답답하던 것이 툭 터져 시원해지고 군더더기가 떨어져 혼탁한 것이 맑아지고 어둡고 우울하고 참담하던 것이 환하게 밝아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던 것이 상하지 않고 싱싱하게 보존되어 썩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티끌 같은 나의 몸은 내 안에 천지 만물 우주 만유를 포용하여 거느리고 상대가 없으므로 미워할 한 사람도 없어짐에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이 되어 대우주를 거느리고 다스리며 소우주인 내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씀이 가능합니다.
현상인 내 몸과 마음이 복종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에게만 순복하기 때문입니다. 무한진공에서는 대소의 구별이 없으므로 대우주와 소우주라는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제 이게 그건 한마디로 하면 주객일체거든. 주객일체는 말은 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말이거든. 주객일체라. 근데 주관과 객관이거든. 주관이라는 보는 나고 나를 말하고 보이는 세계. 요게 이제 내가 있고 저것이 이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있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확 되기는 거지. 예, 예. 이걸 깨야 되는데 이걸 깨려 그러면 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보는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제 뭐냐면 유심의 나가 무심의 나로 바뀌어야 돼요. 무심의 나로 바꾸어진다는 것은 선입관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는데, 선입관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왔던 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말이야 할머니한테 들었고 이런 걸 쭉 대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이 시대의 그 사람이 되는 거지. 한국 사람이 되고 한 거지. 그리고 남자 여자 해가지고 또 나는 남자다 여자다 그런 상이 딱 있고. 그래 그걸로 몽땅 그려가지고 이제 유심의 존재로서 에고라고 말하는 거지. 소화. 소화가 되거든. 그래 이제 주객이 분리됐으면은 이제 소화가 이제 그 대상과 소화를 분리됐다고 보는 거고. 그래 전체가 되려고 하면 소화가 사라지고 대화가 되면은 보는 자와 보는 자가 한 통속이잖아. 한 통속. 근데 그 어디 내가 저쪽으로 편입되냐 저쪽이 나한테 편입돼야 돼. 나한테 편입되려면 내가 없어지면은 거기에 저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지. 없어지게 되면은 뭔가 이 무지하게 큰 이런 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저 안에 있는 우주 만유가 다 들어오고도 남을 정도로 다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어버려. 그렇게 되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맞아. 부처님이 쓰신 말인데 지금도 맞는 말이거든. 그런 경지에서는 뭐 남은 걱정 안 하는 거지. 남이 다 나니까. 남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재화란 말이에요. 안 내자, 있을 제자. 저것들이 다 내 안에 다 흡수되어 버렸다. 내재화. 그 내재화라고 하는 말을 어디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최근 글이요. 최근 글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내재화가 되면 수가 나는 거지. 다 내가 됐으니까. 다 내가 되니까 부자도 내고 말이야. 가난배도 나고 말이야. 무직자도 내고 유식한 나도 나다. 원수도 나고 좋은 것은 은인도 나고 다 그런 게 나 안에 다 편입돼 버리니까. 이게 정말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사실이야. 실존이단 말이지. 되기 전에는 전설의 고향이지. 예. 맞습니다. 예. 되기 전에 전설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원망 구적이라 꽉 가슴이든지 머리든지 어디가 꽉 찬단 말이지. 배고프지 않다. 진짜 원망구조. 그래 아이들이 그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잘 놀다가도 한 생각이 딱 들면 말이요. 엄마 나 심심해. 뭐 먹는 걸 주든지 장난감을 달라 이거지. 요 심심한 걸 허전한 걸 갖다 뭘 거리를 장만해 달라 이거지. 그런 많이 들으셨죠? 예. 그 상태가 80, 90, 100살 노인이 돼도 허전하고 쓸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야. 외롭고 쓸쓸해야. 그래가지고 오락을 찾고 쾌락을 찾아요. 그 찾고 찾는데 뭐 저 배는 안 불러. 늘 고프단 말이야. 늘 고파. 그러더니 주객이 일체가 돼가지고 저 삼라만성을 탁 들어 먹어버려. 자기 안에 있어야 꽉 차죠. 예. 충만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롭고 슬프지 않은 거지. 허전하고 외롭고 슬프지 않은 거지. 심심하지 않은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심심하다는 게 이게 중생의 병이라. 이제 심심하고 외롭고 슬프고 전부 다 꿈속에 있네요. 이제 더 덜 되고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
덜 되고 못된 증표다.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발심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항상 배가 고프지 않고 헐떡거리지 않는 이런 존재, 욕심 내는 존재가 아닌 그런 삶이 없느냐. 고생 깨나 해야 그 생각을 하지. 살만 한 사람은 안 해야. 예. 자기가 책 좋다고 말이야 뭐 친구한테 야 저놈은 읽을만 하다 그래요. 이거 안 읽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 책도 빌려주지도 말아. 야. 그 빌려주는 거 그 헛박이지. 자기가 이 책 좋은 줄 알면은 책을 탁 모셔놓고 정말로 이 조석 문안 인사는 못하더라도 저 애지중지하는 그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어디다 갖다 바라지도 않는 놈한테 빌려준단 말이야 이게. 가치도 모르는 사람한테. 혹여나 그 사람이 읽고 그거 좋아하면은 자기도 관심에서 공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련 때문에 그 사람은 좋겠지. 책 보고 이제 알아야 돼. 저게 저 사람이 이제 동물로 말하면 저 곰이나 호랑이 좀 돼야 이제 사람 될 가능성이 있지. 저 밑에 있는 개나 고양이는 아주 멀었구만. 의식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 그죠? 그래 되려면 이제 기가 열리게 돼가 소리를 감정을 잘 해야 되지. 소리에 다 나타나니까. 소리 들어보면 저 여우 소리인지 늑대 소리인지 다 알죠. 호랑이 소리인지 다 아는 거지. 지금 유튜브가 있어서 거기 보면은 그 전에 하신 말씀서부터 그 전에 젊었을 때 하시던 그 저 동영상 나온 거는 진짜 말씀도 우렁차고 그냥 신나게 하시던 것들이 있더라고. 그거 보고도 왔을 텐데 사람들이 귀가 안 열리고 보이질 않은 거라. 지금 때가 안 돼. 덜 됐다 그러시잖아요. 맨날 때가 안 됐다. 이제는 곧 때가 됐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이제 봄나라에서 이제 시작한 거는 15년 전부터 글 쓰기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걸리가 18건 만들었으니까 그 관역을 맞춘 거지 사실은. 올 겁니다.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그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열심히 말해 우리 노력하면 매일같이 읽고 공부하고 정진하다 보면은 되지 뭐. 자기 하나만 좀 다독이고 자기가 문제죠. 내가 완성해야 돼. 내가 남 걱정할 여유가 없어. 예. 아직도 내가 팔려 있어. 아직도 이제 일편단심이 좀 덜 된 거지. 남 걱정한다는 게 그 부끄러워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남 걱정하면 박수 받아요. 우리 도판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안 고쳐집니다. 이렇게. 아, 그렇게 쉽게 고쳐집니까? 그거만 고쳐지면 다 고쳐진 건데. 아니 그 얘기를 십몇 년을 들었는데도 안 고쳐져가지고 지금도 끄달려대. 그래 습관을 고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마 뼈골에 스며든 거는 뭐 어떻게 수술로도 안 되잖아요. 진짜 뼈골을 사무쳤네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읽지. 딱 작심을 해야죠. 말씀 듣고는 그때는 작심을 해놓고는 현상에 보면은 또 끌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병이 안 들려도 속속속속 아프잖아요. 감기도 자주 있고. 그게 이제 돌아오라 소렌토로. 고향으로 돌아오라. 이게. 내 몸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솔솔 해야 이제 딴 데로 같은 것이 시선이 나한테로 오죠. 아픈 쪽으로 딱 당기고 오잖아요. 그렇게 구도를 놓은 거라. 그렇군. 그 나를 얼마나 밀어냈는가 하면요. 그 이치는 알았어. 아, 이 아픈 것은 다 까닭이 있다. 우리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프구나. 돌아오라 소렌토로. 소렌토로가 어디 가면 여기가 네 몸이 소렌토로다. 그래, 그러고 알고 내가
이빨이 좀 나빴어요. 이빨이 자꾸 아프고 이랬는데 뭐 치과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돌아보면 했지. 끝까지. 근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고쳐지지 않잖아요. 이빨. 대답을 안 들어봐요. 그러니까 고쳐주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예? 예. 튼튼하게 새로 박았잖아요. 요새 이 과학 시대에 과학의 혜택이 또 있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씹어 먹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100살까지도 뭐 문제 없거든요. 생이 얻었으니까 행제 잡았지 뭐. 그러면서 나는 내대로 공부한 거지. 아, 거기서 깨달은 게 이 세상에 아무리 아파도 못 참을 만큼 아픔은 없구나 하는 걸 알은 거지. 그걸 알았을 때 걱정이 사라져. 아, 이거 아프면 어쩔까 하는 게, 아프면 아프지 뭐. 이 생겼던 게. 그러니까 글 쓸 때도 뭐 쓰다 보면 밥을 하얗게 세운 날이 뭐 부지기수를 했죠. 그것도 아이고 이거 아프면 어쩌나 그거 하면 안 되지. 아파봤자 못 참을 아픔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켜졌기 버리고. 그렇게 나도 이제 작가의 그 이름을 하나 얻었습니다. 책을 18권이나 해놨으니까 작가지. 예. 그렇죠. 그래 이거 저 원지수가 나를 갖다 등록시켰어요. 그러셨구나. 날 치면 작가 유종열이 딱 나와. 예. 그 저 한국 그 뭐에 그 작가협회 뭐. 하여튼 거기 나와. 예. 작가라 작가. 아. 맞습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신 거네요. 거기서 요구하는. 그래 이제 작가라고 써먹을 수 있지 이제. 네. 예. 그 요새 유시민이가 작가 하는 건 마찬가지. 네. 예. 같은 종씨잖아요. 형제가 아니잖아. 우리 저 우리 조카빨이요. 봄 47. 몸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인가 여부를 증하기. 몸과 마음이 통하여 하나인가 여부를 증하기. 도를 닦는 것은 외부로 향하는 생각보다 한 단계 높은 내부로 향하는 생각인 사유와 사색으로 하지만 통하고 난 연후에 자기 점검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지성인 육감, 감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의 상태가 본질의 상태와 같은 명중암, 암중명의 상태인지를 체크해 보려면 명 가운데 암인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바 생각을 하자면 시간이 걸리므로 시간이 없는 본질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몸의 감각으로 전광석화와 같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점검하여야 절대성과 상대성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경중동, 동중정, 명중암, 암중명, 침묵 중 소리, 소리 중 침묵은 마음인 생각으로 점검할 수 없고 오로지 몸의 지성인 감각으로만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란 몸의 입장에서 보면 몸의 상태를 두뇌에 보고하는 것이고 두뇌의 입장에서 보면 두뇌가 몸의 상태를 보고 살피고 귀 기울이고 들어 알아차림을 말합니다. 소통이란 두뇌에서 몸으로 몸에서 두뇌로 쌍방향으로 통함입니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두뇌에서 몸으로 움직이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운동신경계통은 이미 열려있고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두뇌에 보고하는 신경라인은 닫혀있기에 닦는다는 말은 몸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을 닦는다는 말입니다. 안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여 뚫고 들어가는 것은 내부 지향적인 생각인 사유와 사색으로 길을 닦고 길을 내어 통한 다음 길을 닦아가는 이치를 설명할 때 사유와 사색을 이용하고 몸의 감각으로 본 것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자면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여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임을 증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몸의 감각, 육감, 영감으로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도통한다는데 길을 낸다는 거죠. 길을 내는 건데 우리 몸에 이미 길이 다 나와 있어. 안 댕겨 버릇해서 그렇지. 거미줄 이렇게 해서. 근데 큰 고속도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어떤 거예요? 잔에서 운해로 가는 거. 몸에서는 모가지 앞 밑에 밑으로 부분, 밑으로 가는 거. 턱에서부터 밑에 발바닥까지. 예. 예. 그 목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그것도 그 웬만한 그 고속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요걸 뭐라 그러지? 척추신경. 척추신경. 뭔 척추야?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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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름이 경추라. 목에 있는 아. 척추가 경추. 아. 네. 그 경추 몰라도 돼. 그 요건 줄 알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명령을 할 때 일로 타고 내려가 가지고 팔로, 다리로, 온몸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요걸 통과해야 되고. 요걸 통과해 가지고는 팔과 가슴으로 가는 데는 등뼈로 갈 필요가 없거든. 바로 연결되어 버리니까. 여기 가는 그 놈들은 이제 이 밑에 이 내장이라든가 이쪽에 가는 것들, 팔다리 쪽으로 이 연결되는 이 신경계통에는 이걸 타고 내려가야 된다. 이게. 등뼈. 내려갈 때도 글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보고사항 때도 이렇게 하고 지시고 하고 보고하는 거 그게 쌍방향이 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상태는 머리에서 내려가는 쪽은 잘 되어 있는데 보고 상태가 잘 안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잘 몰라. 무의식적으로 되잖아요. 이 보고 상태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 그걸 활성화 뚫는다 이거지. 그래 도통했다 이 하거든. 옛날 어른들 그런 생리학도 몰랐을 때도 이 시제로는 다 밝혀난 거예요. 그것도 돌아감이네요. 돌아봄이네요. 돌아봄을 해야만이 그것이 예. 개발이 되죠. 예. 그러니까 길은 다 나가 있는데 안 댕기는 바람에 그냥 허물어졌지. 모석이 됐을 따름이죠. 그렇게 새로 그냥 자꾸 써먹으면 보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팔다리를 특히 움직일 때 잘 모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네. 봄 48. 어째서 육감이 영감인가? 육감이란 움직이고 변하는 물성을 봄이고, 영감이란 부동하고 불변한 영성을 봄인데, 어떻게 육감이 영감이고 영감이 육감이란 말입니까? 밖으로 남에게 묻는 말이 아니고 안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말입니다. 다 같은 생각이라도 외부를 향한 질문은 외부지향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을 구사하게 되고, 자기를 향한 질문은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단도직입하여 막힌 문제를 단박 뚫어내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논리적, 합리적인 문답을 통해 이치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지성인 육감으로 육체를 느껴보니 텅 빈 육체 안에 광대무량한 영체가 있음을 단박 알아서 육체의 밖에도 영체가 있고 육체의 안에도 영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서 내 육체 안에 우주만유가 다 들어옴을 보아 내 육체가 본질인 허공인 동시에 현상인 물질임을 압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주만유는 내 몸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므로 내 몸이야말로 우주만유보다 앞서 있음을 깨달아 몸의 지성인 육감을 살려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감이 발로되는 것으로, 육감이 없는 영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머리에서 바라는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자기 이외의 남이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관념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머리에서 바라는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자기 이외의 남이나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 관념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자문하고 자답하는 사유와 사색의 차원이 되어야 몸과 마음 사이를 통하는 길을 닦아 소통하게 할 수 있고, 사유와 사색을 통하여 몸 안에 내재한 허공, 진공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 눈에 안 보이는 본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파악하는 것은 영감으로 합니다. 육감으로 머리의 내부를 느끼면 머리가 텅 비어져 진공의 하늘이 느껴지는 바, 육체 안에 있는 허공을 아는 것은 육감이 아닌 영감이라고 할 것이니, 육감이 없는 영감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육감이 영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질인 허공에 있으므로 현상인 물질이 존재하고, 현상인 육체 안에도 본질인 허공이 존재하므로 본체와 물체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본질이 물질이고 물질이 본질이므로 육감이 영감이고 영감이 육감입니다. 육감이 발달하고 영감이 발달하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어 인간 개발의 획기적인 진일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이 참새 소리인지 비둘기 소리인지 알듯이 말이야. 그게 뭐 밝아지면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도 보면 그걸 안다 이거죠. 동물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밝은 시대지. 소리를 듣고 육감으로, 영감으로 다 아는 거지, 저. 고양인지 개인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 정신의 차원이 높아져야지 거기에 걸맞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정신에 걸맞아야 그 사람이 두뇌가 되고 심호흡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목소리가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지. 귀로다가 하늘을 깨달을 정도는 돼야지. 그냥 하나씩. 예? 귀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침묵을 통해 가지고 하늘까지 감지가 돼야 되죠. 그것도 무한 하늘. 되기 시작하면 뭐 금방 되지 뭘 그래야. 아이고 오늘도 뭐 KBS인가 뭔가 봤는데 음식을 뭐 같다고 좋다 뭐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프로가 요새 많잖아요. 그때 요새 특히 이제 식품공학과 출신인데 여자 교수 이 사람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또 아나운서하고 모두 뭐 개그맨까지 나와가지고 막 합동으로 쇼를 하거든. 참 그 소리 들어보니 참 놀래겠더라. 예, 진짜 너무. 이제 그게 들리지? 너무 천박해 들려. 너무 천박해야. 교수라는 사람 저 소리도 그렇고. 전 잘 안 들어서 텔레비전 잘 안 봐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세계 걸어다니는 거 그건 주로 보고. 저는 들어도 모르니까. 목소리가 너무 음식 같은 거 조리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 딱 들어보면은 진짜 기가 막고 싶어져. 이거 제주도 쑥떡이에요.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일이네. 그런데 자기 소리가 얼마나 하다고 도취해가지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모두 그걸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예. 교수랑 가야 제일 눌리가지고 교수님이 그 저래 말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면 무조건 존경 이렇게 그래도 우러러 보고. 얼마나 거리를 내세우려고 하고 얼마나 꾸미고 그것이 몰라. 봄 49 사유와 사색을 지나 한 생각 굴리지 않고 몸의 지성으로 즉각 나를 깨달아 정득한다.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할 요랑이 연기 안 하고 그냥 감이란 거 버쩍거리는 거지 그냥. 하겠다 하고 하면 넣는 거거든 벌써.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이런데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 지금. 그 여자분들 그 주방 일 할 때 보면은 뭐 접시를 여기에 놓고 요 놓고 난 뒤에 뭐 불을 어떻게 하고 이래 가지고 작정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지. 예.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하는 거지. 네, 그냥 하죠.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 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온갖 풍파를 겪고 고생은 마땅한 거지. 네, 네. 근데 하면서 자기가 그저 한 바 없이 하다 보면 언제 한지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했다는 생각도 없지. 예. 저거 해야지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게 그냥 부담으로 오는데. 웃잘고 싶고 말이야. 예. 막히기 시작고 말이야. 머리, 마음에서 발하는 생각에는 자기 이외의 남이나 자연이나 사회를 파악하기 위한 관념적인 생각의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번뇌망상이 생기고 그 생각이 나오면 이렇다 이거죠. 네. 자기를 탐구하고 발견하려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구사하는 생각을 사유와 사색의 차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규명하려면 사유와 사색을 통하여 육체 안에 있는 본질의 하늘을 열 수 있고 연 다음에는 한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지성인 육감이 발로 되고 정신인 영감이 발로 되어 육체 안에 있는 허공인 정신을 단박 깨달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로 표현하니까 이게 무엇이 같지만 이거 다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게. 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깜깜하게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렇죠. 글러다 써놓으면 이렇게 망할 놈의 소리가 나온다니까 이게. 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남을 아는 것이고 우주를 아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는 길입니다. 대상에 대한 외부적인 것에 대한 생각의 관념적인 단계를 지나 자기에 대한 직문직답인 사유와 사색의 차원을 지나야 한 생각도 굴리지 않고 육체의 지성인 감각, 육감, 정신의 지성인 영감이 개발되어야 즉각 나를 깨달아 언제 어디서나 정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진일보한 인간이 되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도 아는 초능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초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내놓고 나왔잖아요. 관세음보살의 초능력이야. 소리를 듣고 대번 아는 능력. 예. 안까마귀인가 숫까마귀인가 아는 능력. 들키면 아는 거지 그냥. 아니? 뭐 연구하고 뭐 이 조사해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과거를 파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초능력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고 정신하고 통하는 능력이라고 딱 규정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신통력이 초능력이 나야. 이게 신통력이 정신하고 마음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신통력이 정신하고 통해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이제 그 감각이 이제 영감이라고 하고 그게 신통력이라고 하고. 신통. 이게 신통력이 초능력이고 신통력, 초능력은 뭐 정신과 통하고 정신이 그 생각으로 아는 능력이 아니지. 척 보면 그냥 아는데. 응? 감각적인 사람이 돼. 그런 게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감각. 척도 나와도 영적인 감각이 개발됐죠.